자, 이번 시간에는 그리기와 수정 명령어를 이용해서 도면을 작성하는 실습을 이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저희는 현재 도면층을 외형선 도면층으로 놓고 한번 작업을 해볼 거고요. 자, 일단은 저희가 이 첫 번째 도면부터 같이 한번 만들어 볼 건데 70에 70짜리 사각형이죠. 그래서 저희는 렉탱글 명령, 자, 명령행에 REC를 입력해서 실행을 하시거나 혹은 이렇게 직사각형 아이콘을 실행하시고요. 자, 첫 번째 구석점은 대략적으로 지정을 해주시고, 자, 우리 이렇게 치수 입력 창이 나와 있는 이 상태에서 70, 그리고 키보드의 탭키를 눌러서 다시 한번 70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첫 번째 단계가 되셨다면, 자, 두 번째 단계는 저희가 이제 여기 1단계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이 중간점과 중간점을 잇는 두 개의 수평선과 수직선을 그릴 예정입니다. 자, 이거는 앞서 배우셨던 객체 스냅을 활용하시면 되죠. 저희가 객체 스냅에서 이제 앞서 배우셨던 이제 중간점을 이용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 명령을 실행을 해주시고요. 자, 우리 중간점 객체 스냅을 활성화시켜 놨기 때문에 선의 중간쯤에 가져가시면 이렇게 중간점 스냅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간점과 중간점 그리고 ESC를 한번 눌러주시고 선 명령을 다시 실행하시려면 다시 한번 명령어를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셔도 되지만 엔터키를 눌러주시면 직접 명령을 다시 실행하실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쪽도 중간점과 중간점을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이 끝나셨다면 이제는 원 명령으로 한번 원을 하나하나씩 작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원 명령은 이제 단축키 C를 입력하시거나 혹은 이렇게 원 아이콘을 눌러주셔도 무방합니다. 자, 일단 저희는요, 두 점이라는 옵션을 이용해서 원을 한번 작업을 해볼 거기 때문에 저희 두 점 옵션 이렇게 클릭을 하시거나 아니면 EP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제 두 개의 점을 클릭해서 그 두 점을 지나는 원을 작성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 있는 이 끝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이 사각형을 정확하게 내접하는 원이 작업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저희는 이 두 점 옵션을 조금 더 활용을 해볼 예정이라 다시 한번 엔터키를 눌러서 직접 명령을 실행해 주시고 또 한번 EP 옵션이죠. 자, EP 옵션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번에는 이 중간점과 이 끝점을 이용해서 혹은 사분점이라고 떠도 상관없죠. 왜냐하면 여기서의 이 지점은 사분점이 될 수도 아니면 이 선의 끝점이 될 수도 혹은 이 선의 중간점이 될 수도 있는 이 점이고 이 세 개의 점이 다 동일한 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뜨시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끝점 혹은 사분점 혹은 중간점이라고 떠도 상관없는 거. 자, 그래서 저희는 여기 있는 중간점과 여기 아래쪽에 끝점을 눌러서 또 한 번 두 점을 지나는 원을 한번 그려볼 거고 위쪽도 동일하게 다시 한번 그려줄 예정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엔터키 그리고 EP 옵션을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쪽도 마찬가지로 끝점과 중간점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이제 다시 한번 이 EP, 그러니까 두 점 옵션으로 이어서 이제 추가 원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엔터키를 눌러주시고, 자, EP 옵션 다시 실행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위쪽 끝점, 이 점도 마찬가지죠. 사분점으로 뜨시던, 혹은 선의 끝점으로 뜨시던, 혹은 이 선의 중간점으로 뜨시던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 중심점 옵션을 활용해서 한번 두 번째 점을 잡아보려고 하거든요. 이 점 역시도 저희가 이제 객체 스냅에서 중심점 옵션을 여러분들께서 활성화하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중심점은 저희가 조금 전에 그렸던 이 원에 대한 중심점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중심점을 클릭하도록 하고요.
자, 이 부분이 되셨다면 저희 한 번 더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엔터키를 눌러주시고 EP 옵션으로 이번에는 방금 언급했었던 이 중심점이 이제는 4분점으로 뜰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방금 그린 원의 6시 방향의 4분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4분점이 인식이 되더라도 클릭을 해주셔도 동일합니다. 자, 클릭. 그리고 아래쪽도 이렇게 점을 클릭해서 또 한 번 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이제 2점 옵션으로 원 작업이 끝난 거고요. 저희가 이제 기존에 배우셨던 객체 스냅 중에서 이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끝점과 중간점, 그리고 뭐 4분점, 중심점의 객체 스냅을 이용해서 그리게 된 거네요. 그죠?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남은 거는 이제 양 사이드에 작은 원을 하나하나씩 그리면 되는데, 보시면은 이 작은 원들은요, 이 두 개의 직선에 접하게끔 그려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우리가 처음에 그렸던 직사각형의 이 두 변에 접하면서 지름이 10짜리인 원 두 개,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 선 두 개에 접하면서 지름이 12짜리인 원이 두 개라는 뜻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위쪽에 이제 파이 10짜리 원을 한번 먼저 그려볼 건데, 자, 저희 다시 한번 엔터키를 눌러서 원 명령을 실행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조금 전에 객체 스냅을 보여드리느라고 오 스냅을 켰기 때문에, 저 설정창이 나오네요. 그럴 경우에는 C를 입력해서 원 명령을 실행해 주셔도 되겠죠. 자, 이번에는 저희가 접선 반지름을 이용할 거고, 그래야지 이런 선에 접하게끔 원이 그려진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접선 반지름 클릭.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접점은 요 점을, 그리고 요 점. 이 두 개의 선 중에 먼저 어떤 걸 선택하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할 거고, 제가 말씀을 기존에 드렸지만 이 접점은 정확한 점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대략적인 범위를 클릭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클릭하시던, 요렇게 클릭하시던 뭐 전혀 상관없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선의 순서에 상관없이 클릭. 자, 그러면 반지름을 지정하라고 나와 있죠? 자, 지름이 10이라고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반지름은 5를 넣어서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원이 작성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다시 한번 엔터키를 눌러주시고 우리 접선 반지름 T 옵션이라고 입력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선의 순서에 상관없이 클릭. 그 다음에 반지름은 5mm인데 5를 다시 입력하셔도 되고 혹은 기존에 이제 저희가 기존에 입력했었던 이 5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그냥 엔터키를 누르셔도 5mm가 자동으로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자, 아래쪽도 해볼까요? 저희 다시 한번 엔터키, 그리고 접선 반지름 옵션 클릭. 자, 그 다음에 선 두 개 클릭해주시고, 이번에는 파이 12이기 때문에 반지름이 6mm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자, 마저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엔터키, 접선 반지름 옵션, 그리고 두 개의 접선 클릭 후 반지름은 6mm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도면 작업이 완료됩니다. 저희 3단계처럼 이제 뭐 요 선이 중심선 역할을 하게 될 텐데 요 선은 이제 뭐 굳이 지우셔도 상관은 없으므로 저희도 동일하게 한번 지워서 이 도면 작성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도면도 같이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자, 저는 이렇게 옆쪽에다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외곽 사이즈 원을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파이 70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원 명령을 실행하시고요. 중심점은 대략적으로 저는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을 35라고 바로 넣으셔도 되고 혹은 지름 옵션으로 70을 입력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름 D 옵션을 입력을 먼저 하신 다음에 지름으로 70을 입력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편하신 방법으로 지름이 70mm인 원을 먼저 그려주시고요. 이렇게 되셨다면 저희는 이제 여기 1단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원의 중심점으로부터 이제 2점 옵션으로 원을 또 그리실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원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원 명령을 실행해 주시고 자, EP 옵션이죠. 자, EP 옵션 클릭.
자, 그 다음에 원의 첫 번째 끝점은 4분점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4분점을 클릭하시고 두 번째 점은 원의 중심점으로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4분점과 중심점 객체 스냅을 활용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되셨다면 다시 한 번 더 엔터, 그리고 EP 옵션을 실행해 주시고, 자, 이번에도 이제 이 4분점, 그리고 4분점을 눌러서 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마찬가지로 두 점 옵션으로 원을 좀 여러 개 그려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해서 한번 그려보시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시 한번 엔터를 눌러주시고, EP 옵션. 자, 이번에는 저희가, 자, 이 4분점에서 이 작은 원의 중심점까지 또 한번 그려볼게요. 작은 원의 중심점까지 그려주시고, 자, 이게 되셨다면 다시 한번 엔터. 자, 다시 또 EP 옵션 실행하셔서, 자, 요거 그려 주셨다면 이제 좌측에 이제 약간 대칭 개념으로 저희는 한번 그려볼까요?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번에는 오른쪽에 자, 4분점과 중심점 눌러서 또 대칭 개념으로 한번 원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리는 순서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이 부분 되셨다면 또 다시 한번 엔터키, 직접 명령을 실행해 주시고, 자, EP 옵션으로, 자, 이번에는, 자, 우리 여기 있는 4분점에서 마지막으로 그렸던 원의 4분점까지 또 한번 그려주시고요. 자, 요게 되셨다면 반대쪽에도 대칭 개념으로 한 번 더 그려주겠습니다. 자, EP 옵션으로 이번에는 오른쪽 4분점에서 작은 원의 4분점까지 또 이어주는 원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요렇게 그려주시면 이제 2단계까지 작업이 완료되신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남은 부분은 이제 이 도면을 완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잘라내는 작업만 남았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앞서 다뤄보았었던 이제 자르기 기능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하시거나 혹은 TR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고, 제가 앞서 설명을 다 드렸지만 모드를 뭐 표준 작업으로 할 건지 빠른 작업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약간 누르는 순서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빠른 작업이 기본으로 되어 있죠. 저희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오토캐드 웹도 빠른 작업이 기본 모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르기 명령을 실행하시면 이제 바로 내가 자를 부분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바로바로 잘라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도면을 참고하시면서 자를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보시면서 이제 클릭 후 지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클릭을 저처럼 하나하나씩 하셔도 되지만 어떻게 하실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걸치기 선택으로 쭉쭉쭉쭉 지워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한번 편하게 필요 없는 부분들을 다듬어 가시면서 도면을 완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되신 분들은 ESC 명령을 눌러서 도면을 종료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어서 저희는요, 이제 마지막 도면을 한번 같이 그려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복잡한 도면일 수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하나하나씩 이 단계에 맞춰서 그려가면서, 이제 마지막에 저희가 중심선까지는 한번 표현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렇게 외형선 도면층으로만 두고, 이제 외형선을 그리는 목적으로만 작업을 지금까지는 했었는데요. 이제는 이제 중심선 표시까지도 한번 같이 해보면서 이 예제 실습을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옆쪽 빈 공간에 한번 작업을 해볼 거고, 일단 역시나 현재 도면층은 외형선으로 두고 한번 1단계 기본 이제 형상부터 한번 차근차근 그려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면부터 한번 보시면요. 이 전체 가로 세로 사이즈가 세로 110, 가로 180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 아까 쓰셨던 이 렉탱글, 직사각형 명령, 뭐 단축키 REC를 입력하셔도 되고요. 저 직사각형 명령을 실행하신 다음에 첫 번째 구석점 대략적으로 클릭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나타나는 치수창에서 가로 길이부터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가로 180. 그리고 키보드의 탭키를 누르셔서 세로 길이는 110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80과 110으로 입력을 해주시고 혹시 이 사이즈가 내가 정말 180에 110으로 했는지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특성창을 한번 보셔도 무방합니다. 길이 그리고 면적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 길이는 사실은 둘레를 얘기하는 길입니다. 우리 가로 180, 세로 110이면 합쳐서 290, 그리고 곱하기 2, 580이 맞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얘네가 지금 하나의 폴리선이기 때문에 그냥 전체 이 길이와 면적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각각의 개별 길이가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 우리 이 폴리선을 4개의 독립적인 선으로 분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도 지금 상황에서 이 분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선들을 하나하나씩 개별선으로 만들어야 그 선을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간격 띄우기를 또 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는 분해 기능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해 명령이 explod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 명령은요, 저희 단축키 X를 입력해서도 실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분해 명령을 실행하셨다면 분해할 객체를 클릭하시고 엔터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희는 하나의 폴리선을 4개의 이제 독립적인 선으로 분해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분해를 하시면 이 하나의 선을 클릭했을 때 이 선의 길이가 얼마인지 이렇게 특성창에서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도 한번 참고로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이렇게 분해를 하셨다면 이제 간격 띄우기. 이 간격 띄우기 기능으로 저희는 이제 하나하나씩 자, 예를 들어서 이 선을 보시면 지금 현재 50, 그리고 40, 그리고 30 이만큼 떨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그죠? 자, 그래서 저희는 50, 40, 30만큼 간격 띄우기 선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간격 띄우기 옵셋이죠. 5를 입력해서 이제 단축키 5를 입력해서 실행을 하셔도 되고요. 자, 거리는 각각의 거리가 다 다릅니다. 50, 40, 30으로 다 다르지만 어떤 한 거리를 지정해도 다음 작업을 하실 때는 또 새롭게 거리를 또 지정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거리로 저희가 50을 한번 넣어보고 엔터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간격 띄우기 할 객체로 왼쪽 세로 선분을 한번 클릭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이 마우스 커서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간격 띄우기 선이 좌측으로 그려질지 우측으로 그려질지도 결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는 당연히 우측이겠죠. 자,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은 또 40만큼 떨어진 간격 띄우기 선을 그려야 되는데 이럴 때는 명령을 종료하고 다시 실행해서 거리를 다시 세팅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상태 그대로 또 거리를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상태 그대로 자, 저희는 간격 띄우기 할 객체를 먼저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 이제 오른쪽 방향으로 마우스를 두신 후에 지금 나타나는 이 치수 창에 이제는 50이 아닌 40으로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눌러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다시 한번 이 간격 띄우기 할 객체를 선택하시고 마우스를 오른쪽 방향, 이번에는 50이 아닌 30으로 넣어주시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제 50, 40, 30만큼의 간격 띄우기 선을 하나의 간격 띄우기 명령으로 실행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되셨다면 이제 저희는 세로 방향으로도 한번 보시면요. 우리 이 높이가 지금 80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가장 바닥선을 기준으로 80만큼 또 떨어뜨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선, 간격 띄우기 한 선으로 아래쪽 방향으로 20만큼 또 떨어뜨릴 예정입니다. 자, 곧바로 한번 해볼게요. 바닥선을 잡고 이번에는 마우스를 오른쪽 이 아닌 위쪽으로 두시면 되겠죠. 위쪽으로 두시고 80 엔터를 해서 하나를 먼저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을 이용해서 아래쪽 방향으로 20만큼 만들어 주시면 일단 이 외곽 라인에 대한 선이 다 그려지게 됩니다. 이 외곽 라인이죠. 자, 그럼 이제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불필요한 선들을 잘라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되신 분들은 ESC를 하시고 우리 자르기 기능이죠.
TR 입력하셔가지고 자르기 기능 저도 역시나 빠른 작업으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도면을 보시면서 이제 불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잘라내 주시면 됩니다. 하나하나씩 이렇게 클릭을 하셔도 되지만 제가 이렇게 걸치기 선택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편하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한번 도면을 보시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되신 분들은 ESC 명령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셨다면 이제 외곽 부분에 대한 스케치, 외형선 스케치는 다 완료가 됐고요. 자, 이제 안쪽에 구멍과 슬롯 모양에 대해서 제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역시 이 위치를 먼저 잡기 위해서 이렇게 간격 띄우기를 먼저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30만큼 간격을 이 선을 이용해서 30만큼 간격을 이렇게 띄울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또 75. 자, 75에서 30을 빼면 45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요 선을 이용해서 45로 가셔도 되지만 뭐 그냥 왼쪽 선을 이용해서 75만큼 간격을 주셔도 좋으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위치에 해당하는 선을 먼저 간격을 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간격 띄우기 명령, 자, 5를 입력해 주시고 일단 기본 거리값 30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왼쪽 선을 잡고 오른쪽 방향으로 하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75 보이시죠? 가장 왼쪽 선분 이용해서 또 75만큼 간격이 떨어진 곳에 한쪽 슬롯에 이제 중심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선을 다시 한번 클릭을 할 겁니다. 자, 이 선을 다시 한번 클릭하시고 오른쪽 방향으로 이번에는 값이 30이 아니라 75를 넣고 엔터를 눌러서 또 한번 이제 위치를 잡아줄 거고요. 자, 요게 되시면 이제 우리 방금 요 선 그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요 선에서 60만큼 또 떨어진 곳에 반대쪽 호에 중심점이 있겠죠. 자, 그럼 이 선을 클릭하시고 마우스를 오른쪽 방향으로 보내놓으시고 우리 간격 띄우기 거리는 60으로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이 세로선에 대해서 위치를 한번 잡아봤고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제 가로선에 대해서도 한번 위치를 잡아보려고 하는데, 자, 일단 첫 번째, 가장 바닥선을 기준으로 슬롯의 중심이 30만큼 떨어져 있다고 지금 표기가 된 게 보이시죠? 자, 클릭해 주시고 위쪽 방향으로 30만큼 딱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점과 요 점이 슬롯의 양쪽 호의 중심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위치를 지금 잡아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 원의 중심은 어떨까요? 바로 바닥선에서부터 60만큼 떨어져 있네요. 자, 그러면 바닥선 한 번 더 클릭하시고 이번엔 마우스를 위쪽으로 두신 상태로 거리값만 60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요 점이 곧 원의 중심, 구멍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위치가 일단 잡혀지셨다면 저희는 이제 원과 그리고 이제 사각형 그리고 뭐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한번 그려볼 건데 사실은 우리 요 슬롯의 요선을 이제 간격 띄우기로 또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만 아마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간격 띄우기는 일단 요렇게 하고 우리 요선과 요선은 그냥 추가적으로 선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저희 원 명령부터 한번 실행을 해볼 거고요. 중심이 지금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교차점을 이용해서 이제 지름이나 반지름 사이즈만 입력해서 한번 원을 그려볼 거고 마찬가지로 우리 오스냅 네, 객체 스냅에서 이제 교차점이죠. 교차점을 체크해 놓고 작업하셔야 교차점 스냅을 정확하게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 명령 실행해 주시고 교차점 X로 표기되는 게 교차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클릭해 주시고 마우스를 옆으로 빼셨을 때 자, 반지름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우리 지름이 25라고 나와 있으면 반지름 그러면 12.5라고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 혹은 지름 옵션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지름 옵션으로 25를 넣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편하신 방법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자, 우리 여기 있는 교차점과 여기 있는 교차점에도 원을 그려볼 건데, 사이즈가 반지름 10이라고 아예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원 명령. 자, 우리 이쪽 교차점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클릭. 우리 반지름이니까 바로 그냥 10mm로 딱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교차점 그리고 10을 입력해서 원 두 개를 이렇게 추가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선으로 이제 마저 한번 이 슬롯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자, 선 명령을 실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지금 여러분들 뭐 사분점이나 혹은 뭐 교차점 같은 게 다 이제 객체 스냅이 활성화가 되어 있으실 거기 때문에 아마 편하게 잘 잡히실 겁니다. 그래서 클릭하시고 클릭. 그리고 엔터 한번 눌러주시고 또 다시 한번 엔터키 눌러서 직접 명령을 실행하신 다음에 또 한번 사분점과 사분점을 클릭해서 이렇게 슬롯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이렇게 하시면 불필요한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잘라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는 쭉쭉쭉 잘라내 볼 건데 사실 저희가 이 예제는 중심선까지도 같이 나타내기로 했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이제 하나씩 잘라내실 때 그냥 이렇게 중심선 부분으로 저희가 사용할 선만 빼고 나머지를 여러분들이 잘라내셔도 무방하고 아니면 그냥 이런 선들을 자르기 기능이 아니라 그냥 다 지워버려요. 그냥 선택하시고 우리 키보드의 딜리트 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지워내시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추가로 다시 한번 여기에만 선을 그려주시고 뭐 여기에만 선을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렇게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왜냐면 이제 4분점 옵션으로 이런 거는 쉽게 또 여러분들이 그리실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애초에 자르기 기능으로 그냥 요런 부분만 남기고 다 잘라내주셔도 무방하다는 거. 그래서 편한 방법으로 지금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우리 슬롯 같은 경우는 요쪽은 반원을 지워야겠죠. 요런 거는 자르기 기능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클릭해서 이제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 저처럼 애초에 선을 그냥 다 딜리트 키로 날리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선 명령으로 이렇게 그려주시고 또 4분점과 4분점 이번에는 끝점으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반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꿔주셔도 무방하니까 편하게 한번 작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 되셨다면 우리 지금 요 선을 남긴 이유가 중심선으로 만들기 위해서인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내가 먼저 중심선으로 만들고 싶은 선을 우리 당연히 기존에 만들어 놨었던 도면층 중에서 중심선 도면층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죠? 자, 우리가 여기서 중심선 도면층으로 바꾸고 이 선을 클릭하면 이 선의 중심선이 적용이 될까요? 안 됩니다. 얘는 그냥 현재 도면층 자체를 바꾸는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을 미리 그려놓고 이 선에 대한 도면층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먼저 이렇게 선을 내가 중심선으로 바꾸고 싶은 선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특성 창으로 들어가셔서 지금 현재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택한 선이 몇 개고 이 선에 대한 정보가 뭔지 쫙 뜨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선에 대한 도면층을 외형선 도면층이 아닌 중심선 도면층으로 바꿔주시면 저희가 조금 전에 설정했었던 이 도면층이 이 선택한 선에 적용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잘 보시면 선의 축척이, 선 종류 축척이 뭔가 조금 더 널찍널찍하게 표현됐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을 또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왜냐면 그 화면 확대를 하지 않고 이 상태로 보시게 되면 얘가 정말 1.4선인지 그냥 일반 실선인지 느낌이 잘 안 오시니까, 그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분들은 다시 한번 내가 축척을 바꾸고 싶은 선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고 저희 선 종류 축척이 지금 1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1이 아니라 한번 2로 바꿔볼까요? 2 엔터. 그러면 아까보다는 조금 더 이제 널찍널찍하게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만 더 키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2가 아니라 한 3?
그럼 아까보다도 좀 더 시원시원하게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웹을 이용해서 이렇게 축척을 바꿔야 될 일이 있으실 때는 이 선종류 축척으로 이 특성 창에서 작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5 정도로 바꾸니까 이렇게 또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한번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보통 이제 중심선들은 이제 이렇게 정말 객체에 딱 맞춰서 그리기보다는 살짝 더 여유 있게 이렇게 그리시는 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 이런 기능들은 물론 이제 선을 클릭하시고 나타나는 그립점을 직접 이렇게 당겨가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더 늘리시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늘리려면 하나하나씩 다 일일이 만져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럴 때는 랭슨 명령을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 이 랭슨 명령이 이제 길이 조정 명령으로 오토캐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정 길이만큼 여러분들이 세팅하신 길이만큼 이렇게 길이를 조정할 수 있고 뭐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제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 오토캐드 웹에서는 랭슨이라는 이 명령이 지원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랭슨 명령을 실행하려고 해도 이렇게 좀 지연되지 않는 명령으로 뜨죠.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여러분들께서 직접 그림점으로 조금씩 표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방법일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수정을 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이제 추가 객체를 하나 여유 있게 그려주시고 그쪽까지 연장을 하시고 뭐 자르기 뭐 이런 기능을 또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저는 이 클릭을 했을 때 나타나는 이 신축 그립점을 이용해서 신축 그립점을 클릭 그 다음에 아래쪽 방향 뭐 이렇게 당기시면 뭐 편하게 또 당겨 주실 수 있으니까 일단 이런 식으로 한번 수정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이 도면 실습도 한번 맞춰 보도록 할게요.